안녕하십니까. PS랩의 송식입니다. 퀵 방법론의 제6강 DMWC의 W 페이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그 Define 페이지는 제2강에서요. 그리고 Measure 페이지는 3강과 4강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특히 연구개발 부문의 실험계획형 과제 같은 경우는 DMWC 방법론이 적합하다 그랬죠. 따라서 완전요인 설계를 예를 들어서 DMWC를 어떻게 전개되는지 제5강에서 상세하게 또 소개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본 6강은요, W 페이지입니다. W 페이지는 플랜드, 체크, 액트 이렇게 네 가지 세부 어떤 단계로 또 돌아가도록 되어 있고요. 특히 W 페이지가 애널라이즈와 임프루브를 합쳐놓은 그런 활동이라고 그랬죠. 그러다 보면 이 애널라이즈의 어떤 그 역할을 누군가가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플랜에서 이루게 되겠습니다. 자, 애널라이즈의 산출물은 뭐죠? 애널라이즈 산출물은 개선 방향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Y를 결정을 하고 지표를 현수중과 목표를 설정해서 그 갭을 그러면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X라 그랬죠. 그 X를 우리가 찾아주는데 이것을 이제 통계적 검정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제 가설 검정이라고 그러고요. 지금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제점을 드러내는 이런 접근을 시도를 하죠. 그러니까 가설 검정, 통계적 검정이 아니고 정성적 분석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모여서 협의를 거쳐서 문제점을 노출하면 그것이 이제 하나의 X가 되는 거죠. 그 X 중에서 이제 중요한 걸 골라내면 이제 바이틀 퓨의 개념이 되고요. 자, 그 내용을 다시 인프로 넘기면 바로 개선 활동, 최적화 활동으로 연결되는데 그게 이 W 페이지는 이제 두 체크 액트에 해당되겠습니다. 따라서 애널라이즈에 대응하는 이 플랜 단계에서는 바로 이 개선 방향을 설정, 즉 프로세스를 어디를 거칠 거냐라고 하는 그런 목록이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지금과 같은 세부 로드맵상으로는 지금과 같은 활동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누가 언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또 어떤 산출물을 낼 거냐라고 하는 시간에 대한 어떤 일정표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 걸 관점에서 스텝 5.1 활동계획 수립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활동계획이 수립이 되면요, 다음은 이제 원인을 즉 X들을 만들어야 돼요. X들을 이제 도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분석을 하게 돼요. 분석을 해서 중요한 것들, Y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들을 이제 우선순위화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원인의 어떤 내용들은 어떻게 나열을 하는가? 기법적으로는 이제 특성 요인들이라고 그러죠. 또는 이시가가 만들어서 이시가 다이어그램 또는 어골도 또는 생선뼈도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특성 요인도를 통해서 원인들을 나열하게 되겠습니다. 이 원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쭉 이렇게 도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잠재 원인 변수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러면 제품 반품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뭐냐라고 여러 사람들이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과거에 본인들의 전문적 소견을 통해서 쭉 도출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분석은 이렇게 나열을 하면, 자, 분석을 해야 되죠. 분석은 이제 정성적 분석입니다. 그런데 이 특성 요인도 자체가 용법이 루트 코즈를 찾는 것이 원래 본연의 용법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래 이렇게 계속 우리가 1차 레벨, 2차 레벨, 3차 레벨로 차고 들어가면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주 근본적인 원인, 루트 코즈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뭐 실상에서는 적정한 선에서 타협을 하고 바로 실행으로 들어가는 뭐 그런 과정을 밟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분석적 기능은 정성적 분석이지만 원인을 나열을 하면요, 그것들에 대한 분석적 기능을 갖고 있다는 얘기고요. 자, 그를 통해서 이제 우선순위화는 이제 멀티보팅 등의 기법을 활용을 하죠. 역시 이제 팀원들이 뭐 보팅을 하든 아니면 논의를 거쳐서 핵심적인 문제점들을 드러내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선순위화에 해당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하면 누가 언제 했다는 내용을 기본적으로 포함을 시키고요. 다음 단계에는 요 각각에 대해서 그런 프로세스를 어디를 건들 것인가 라고 하는 개선 방향을, 최종 산출물을 얻는 그런 활동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개선 방향 설정입니다. 세부 로드맵 5.3 개선 방향 설정입니다. 장표상으로는 앞서 우선순위화했던 문제점들을 이제 가져오겠죠. 또 그런 것들이 어느 부문에, 어느 부서의 공간적 범위에 포함되는지 그 영역을 설정을 하면 조금 더
문제 소지를 파악하는데 공유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원인들,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를 어떻게 건드려야 되느냐, 많은 논의가 또 있어야 되겠죠. 브레인스토밍을 하든 논의를 거쳐서 도출되는데, 이렇게 1대1 대응 관계가 되기보다는요, 많은 내용들이 병렬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회의록을 좀 자세하게 작성을 해서 이렇게 개체 삽입을 시켜주는 거죠. 자료는 뭐 과제라고 하는 건 조직에 내에서는 저 혼자 일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이 자료로서의 어떤 의미를 갖게 되려면 여기에 도대체 이것들이 어떻게 나가게 됐는지, 그 배경, 그 다음에 전체가 뭔지 상세한 설명을 담아 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과제의 품질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단답형으로 적는 거, 이런 것들은 과제라고 보긴 좀 그렇죠. 자,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들을 우리가 또 개선 방향으로 정리를 했다고 좀 가정을 해보죠. 이것은 바로 풀릴 수 있는 문제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상당 기간이 좀 필요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직렬로 연결되는, 이거 끝나고 또 바로 또 이어서 해야 되는 내용도 있을 수 있고, 동시에 할 수 있는 것들도 존재할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은 개선 어떤 활동 계획을 또 수립을 해서요, 담당자를 지정을 하고 일정대로 또 진행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플랜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랜은 DMAIC의 고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론이라고 그랬죠. DMAIC의 세부 로드맵과 1대1의 대응 관계를 가지면서 전개가 된다. 자, 이것이 포인트고요. 특히 이제 플랜 단계에서는 산출물은 개선 방향이라는 거. 이 내용을 가지고 바로 플랜 2니까요. 두 단계로 넘어가는 뭐 그런 내용이 다음 강의에서 이어질 계획입니다. 자, 본 템플릿은요, 용량이 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 그 제1강의 보면요, 템플릿을 어떻게 제공한지가 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뭐 여기서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버시그마라고 하는 네이버 카페 또는 저희 그 홈페이지에 내용이 많아서 이걸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받으실 분의 메일을 좀 적어 놓으시면 바로 송부를 해드리니까요, 참조하시 바랍니다. 네, 뭐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강의는 두 체크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